재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위험하니까 그냥 지내시라고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인데 방치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전안과 한세훈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암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안 나오는 이유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암 백내장 수술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환자 요인, 두 번째는 수술 요인, 세 번째는 수술 후 관리 요인이죠. 환자 요인은 애초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눈들이 있어요. 각막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동공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망막이나 시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잘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건 환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검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요인이 아니라 의사 요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수술 요인은 수술을 잘 못한 경우죠. 수술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수술할 때 주변까지 깨끗하게 하지 않았거나 디테일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았다면 초기엔 잘 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술 후 관리 요인은 수술해놓은 상태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이상이 생기는지 잘 체크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분들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공수정체 도수의 오차입니다. 수술할 때 눈 안에 집어넣을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환자의 눈 구조가 어떤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검사를 토대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계산을 합니다. 이 표가 그것을 계산한 표인데, 계산 공식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눈의 특징에 따라 제일 잘 맞는 공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사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또 인공수정체는 모든 도수가 있는 게 아니라 0.5디옵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도수에 딱 맞는 눈이라면 좋겠지만 중간에 애매하게 걸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윗도수를 넣을지 아랫도수를 넣을지 의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인공수정체 제품마다 최적의 목표값이 다 달라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도 아주 가끔씩은 목표한 도수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수술 후에도 안경을 껴야만 잘 보이는 경우죠. 다행히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매우 쉬워서 불행 중 다행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수에 맞게 인공수정체를 교환해 주거나 레이저로 도수 보정을 하면 좋은 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경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어느 쪽이 수술이 잘 된 눈인지 아시겠죠? 왼쪽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6개월 차에 찍은 사진인데요. 주변부까지 깨끗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시력이 떨어진다면서 오신 분인데, 주변에 하얗게 백내장 잔여물들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부를 남겨놓으면 처음엔 잘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눈의 도수가 변하면서 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인공수정체와 눈의 유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다시 깨끗하게 수술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레이저로 주변 백내장 잔여물을 녹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수정체의 중심 이탈입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동공과 시축과 인공수정체의 중심을 일직선에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밝은 점이 시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사진은 동공과 시축과 인공수정체의 중심이 딱 맞아 있죠.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인공수정체가 중심에서 벗어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벗어나면 빛 번짐도 심해지고 시력도 잘 안 나올 수 있죠. 이런 경우 수술로 위치를 바로 잡아주면 대부분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인공수정체가 눈에 달라붙어 버려서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이 유착을 떼내도 인공수정체가 다시 그 위치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심 이탈은 조기에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수정체 전방 이탈입니다. 이건 인공수정체가 수정체 껍질 주머니 안으로 쏙 들어가지 못하고 한쪽이 걸려서 빠져나온 상태인데, 이런 경우 중심 이탈은 당연히 일어나고 수정체가 미세하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난시도 유발이 됩니다. 또 이 걸려있는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 섬유화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발견했다면 조기에 교정할수록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걸려 있어도 시력이 잘 나오고 도수가 괜찮으면 그냥 놔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판단은 지금 상태만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눈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체 껍질에 위축이 일어나면 결국엔 도수가 변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인공수정체의 혼탁입니다. 인공수정체 표면에 세포가 증식하면서 뿌옇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가 처음엔 잘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빛번짐도 더 심해지게 되죠. 사진을 보시면 인공수정체 표면에 생긴 혼탁 물질이 보입니다. 가끔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되면 재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위험하니까 그냥 지내시라고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자 사진인데 레이저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깨끗해졌죠. 아주 간단하게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인데 방치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후발 백내장 레이저,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거 역시 디테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술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번져 보이는 거 후발 백내장 레이저 하고 나면 깨끗해진다. 근데 이 레이저도 제대로 잘 받으셔야 효과 볼 수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는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하는 시기도 방법도 다 다릅니다. 또 눈에 들어가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최근 우리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 다른 병원에서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잘못 받으신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후발 백내장 레이저는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빛이 지나가는 통로를 가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조그맣게 레이저를 해놓으면 빛번짐이 심해지겠죠. 이런 경우엔 야간 동공 크기를 고려해서 충분한 크기로 다시 레이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레이저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인공수정체에 흠집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레이저를 할 때 초점을 제대로 잡지 않고 빨리빨리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전공의들이 자주 하는 실수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레이저 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됐다면 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진 않지만 증상을 느끼는 경우엔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레이저를 제대로 꼼꼼히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안 백내장 수술 후 잘 보이지 않는 원인과 실제 케이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백내장 수술 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해결되어서 선명한 세상을 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비전안과 한세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아니, 그냥 제 혼잣말이 진짜 말하신 거예요? 진심을 말하신 거예요? 다행이네.